먼저 이제 부산시장 후보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전혜숙 공천관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TK가 주류입니다. 조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주류 TK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께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반대를 어떤 정책과 청사진으로 관찰해 내시겠습니까? 가덕 신공항 건설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제일 아마 전문가일 겁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일을 하면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의 불가 판정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그 역사와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ADPI 용역 발표를 처음에 했을 때 대구 경북 지역이 김해 신공항 확장안은 절대 불가하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용역 결과도 발표를 했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김해 신공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해 신공항으로 가야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가 민주당 당원으로서도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할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김종인 대표가 부산에 와서 하겠다고 하셨죠. 밥숟가락에 차려진 밥상에 밥숟가락 놓는 겁니까? 저는 이제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가덕 신공항 건설은 기정사실이라는 그걸 하나를 두고요. 특별법은 당연히 통과가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 민주당에서는 하나하나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공항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공항 이후에 이루어질 세계적인 물류 시스템, 물류 도시를 만들고 공항 도시를 만들고 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부산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겠다는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우리 민주당 집권 여당 정부에서 하나하나 발표를 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보고 그게 시민들,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다음 부산시장 후보자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박성민 공천관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후보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직 대학생으로서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인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020년 부산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이 73.7%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즉 10명 중 7명이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신 건데요. 이만큼 부산 시민의 부산 사랑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정작 부산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산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분의 후보자께서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부산에 있어서 청년 유출 문제,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수도권 집중 문제죠. 수도권이 끌어들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부산의 산업체제 개편 시기에 부산이 제대로 된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청년이 떠납니다. 그런데 부산은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도시입니다. 대학도 23개가 있습니다.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좋은 환경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집니다. 아시다시피 가덕공항, 엑스포, 북항 재개발 모든 절변이 갖추어집니다. 그런데 발상의 전환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옵니까? 대기업 유치 좋습니다. 뭐 세계적인 해외 기업 유치 좋습니다. 그냥 그런 것만 갖춰지면 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도 이런 기업들이 오기 위해서는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가면 사람이 없는데 대기업이 오겠습니까?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대기업이 옵니까? 그래서 저는 인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풍부한 인적 자원, 대학의 네트워크를 자도로 엮어서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인재에 투자한 사람이 몰리는 그런 부산을 만들어서 이제는 기업한테 구걸하고 기업한테 부탁하고 와주십사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당당하게 가만히 있어도 기업들이 찾아오는 그런 부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청년 일자리의 핵심은 청년도시 부산입니다. 제 아들이 97년생입니다. 청년 문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97번 하겠습니다. 예.
97번은 일단은 익명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나 세 질문을 가지나 주셨는데요. 자, 최저 시급의 현실화 방안을 위해서 부산의 고용난을 해소시킬 대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부산 내에서의 동서불균형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불균형 이제 해소 방안이겠죠.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질 저하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알려주십시오. 2분 내에 이 세 개를 다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고용난 문제, 일자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름을 하고요. 최저 시급의 현실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최저 생활임금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요. 물론 그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우선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민간 영역으로 점차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부산 내에서의 동서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뭐 부산을 와보신 분들은, 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알겠지만 해운대 쪽의 동부산, 서부산 쪽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민선 7기에서 발표한 핵심적인 정책이 부산 대개조입니다. 부산 대개조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서부산 쪽에, 강서 쪽에 에코데타 시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정부에서 발표를 해주셔서 서부산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이 동부산 쪽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거는 이미 플랜들이 다 짜져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학생들의 학습 질저에 대한 문제는 학습 질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교육의 불평등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들 차원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들을 핵심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대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협업해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많다 보니까 짧게 답변을 할 답변 수밖에 잘해주셨습니다. 없습니다.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어떤 기조를 이루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답변해 주셨고요. 다음 또 질문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성환 후보인데요. 변성환 후보도 또 1번에서 480번 사이 번호 하나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들 생일을 하니까 갑자기 너무 긴 질문이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 이번에 딸 생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3번입니다. 93번 가겠습니다. 이게 계속 안 맞는데. 질문에도 익명의 또 국민 질문입니다. 자, 공수처 안착을 위해 도입 취지 등 설립 배경의 명쾌한 설명으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 바 후보자의 확산책을 듣고 있어요. 공수처의 명분론에 있어서 확산책을 듣고 싶고, 두 번째 김영란법 제정 전후 실상을 실감나게 좀 표현해 주세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실까요? 어렵네요. 공수처 문제는 제가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물론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하고 제대로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 검찰과 다른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아시다시피 검찰 권력의 비대화, 검찰 권력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국민들이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대책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비리를 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고 한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 공감대 확산 부분은 실제 활용 어떻게 하고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를 국민들께 제대로 보여주면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공수처에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마 잘 하리라고 봅니다. 네. 김영란법 제정 이후의 실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또한 공직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가장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명절 때 이렇게 우리가 공직자 선물이나 식사의 상한선 이런 걸 좀 높이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영란법 제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잘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항상 잣대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지향점으로 해서 모든 부분들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 틀을 흔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우리 명절 때 그런 걸 조금씩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슬기롭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 또 변상원 후보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 공직 철학에 대한 부분까지 다 드러내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변상환 후보자에게 보노보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분인데요. 탄소 제로 시대를 보다 앞당기기 위한 후보님의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요즘 이제 시대가 탄소 제로 시대인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2050년에 탄소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우선 말씀드릴 거는 제가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저희 시정의 목표도 거기에 맞춰서 시정을 끌어가겠다는 발표를 이미 했고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보면은 이 미세먼지 이런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저변에 보면은 다른 지역의 공장보다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업이죠. 산업 부분에 있어서 탄소 제로를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항만을 친환경 항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공사 BPA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도심 숲, 나무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청정 환경이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단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공단 지역에 보면 그런 환경들이 열악한데 이거를 스마트 공장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물론 부가가치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기존의 재래식 공장을 친환경적으로 개선을 함으로써 탄소 제로화 시대에 앞서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생활 환경 자체 하나하나마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제로화 정책과 관련돼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문제,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식을 하나하나 갖춰가는 교육적인 노력들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탄소 제로와 관련해서 변상환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세 분 후보님들이 이제 부산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시장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기억되고 싶은지 하는 것을 10자 이내로 적으셔서 좀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 설명을 한 30초 정도씩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막고 기회는 잡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뺐는데 사실은 시장은 위기 막고 기회 잡는 뭐 이래도 됩니다. 시장을 붙이면 10자는 됩니다. 네, 그래서 의미 전달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썼고 제가 앞서 PT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뿌리부터 우리 민생과 경제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급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러한 위기를 막는 겁니다. 막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장이 1년 3개월 남은 이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두라고 보여요. 자, 두 번째 기회를 잡는. 부산에 기회가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 기회를 줬습니다. 가덕공항 되죠. 이제 엑스포 됩니다. 그리고 북한 재개발 다 됩니다. 그 외에 경부선 철도 지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 됩니다. 이런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제대로 잡고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1년 반 동안 기회를 던져서 쓸 뿐이지 그걸 하나하나 정착을 시켜나가고 발전을 시켜나가는 시책들은 제가 당선되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위기는 막고 기회는 잡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위기 막고 기회 잡는 시장 후보가 되겠다, 시장이 되겠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